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 분명히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요.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늘 시장 조용한 편이죠.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덧붙여 가는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요일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좀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정 나오면서 출발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좀 상승 전환해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관련주들 또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오늘도 8가지 특징주 통해서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보실 텐데요. 요 근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집단 가운데서도 LG라는 두 글자가 자주 눈길을 좀 끕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틀 전에 출전했던 LG전자가 오늘 또 나왔죠. 이슈가 워낙 좀 강합니다. 다름 아니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번에는 진짜 배기인 건지 주가를 슥슥 올려가고 있는 현재고요. 자, 그리고 날이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첫눈 소식까지 이렇게 되면 역시 시장에서는 난방, 이 가스 관련주들을 찾아 나섭니다. 경동도시가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도 쏜 가운데서 이상형 월드컵에는 오늘 가스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가 나왔는데요. 자, LG전자와 한국가스공사가 펼치는 1라운드의 대결 기대해 주십시오. 네, 2라운드 대결은 오늘 함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두 종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포스코 ICT, 스마트 팩토리 사업 기대감은 물론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포스코 ICT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이에 맞붙는 포스코 스틸리오는 포스코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이 포스코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를 보시죠. 요새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로 중국 본토가 난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뜨겁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 모셔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멘트주들이 또 강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요새 국내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바로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와 성신 양회의 대결은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3라운드도 주목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는 오늘 급락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관련주 두산밥켓,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이수화학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두산밥켓, 증권사가 보유 중인 500만 주를 시간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이슈로 오늘 주가 급락했고요. 이수화학은 오늘 석유화학 부문과 정밀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대진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는 꼭 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죠. 중국 코로나 정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봉쇄하는 조치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심이 들끓어가면서 완전히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2천안문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거기다가 지역 자체가 워낙에 지금 산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보도를 보면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검거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주들 과연 향방을 어떻게 받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리오프닝 관련된 사람들의 지금 투자자들의 그 이목이 다 쏠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있네요, 오늘 또. 예. 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좀 방송을 했었는데 리오프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학습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봉쇄령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봉쇄령들을 해왔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았고 네. 신흥국 증시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쁜 짓은 뭐 항상 먼저 배운다고 계속해서 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봉쇄령에 대한 학습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시위로 번지는 속도와 과연 중국의 대응책이 강경책일 것이냐, 예. 쪽은 원화적으로 시장 달래기로 갈 것이냐는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중국의 어떤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 형식을 좀 띠고 있고 예. 사회주의에 또 공산주의가 가미된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는 건거를 하는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이 시위를 건거를 하면서 과연 사탕은 주지 않을 것이냐 그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좀 시장 달래기라든지 내수시장 견인차 이 부분은 중국 정부에 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위나 건거와는 무관하게 어제부터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은 잠깐 뜯어보면 우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 운영하는 것들 50% 정도는 좀 열어주겠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 모멘텀은 이제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부터 교류가 시작되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지 아직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 관해서 한한령 해제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섹터에 이제 구분이나 좀 선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중국에 만약에 관련된 섹터를 좀 투자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정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네. 쪽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연하게 뭐 중국 관련주이 좋으니까 이제 화장품도 손대고 뭐 게임도 좀 손대고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은 또 판호 기대감이 있으면 좀 가는 쪽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면세나 카지노 파트가 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면세 파트보다는 이제 카지노 파트가 조금 더 저는 원픽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셈이죠. 관광객 수요가 100만 명이 왔을 때 네. 면세를 들리는 수요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면 관광객이 10만 명 왔을 때 카지노를 들리는 숫자는 저는 5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실적이 올라가는 측면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의 파라다이스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고 조금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면 도박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중독성에 강한 파라다이스를 원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중국의 이런 그 리오프닝을 바라는 시위와 함께 시진핑 그리고 중국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강경 일관도로 갈 것인지, 유화 조치를 같이 내놓을 것인지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투자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텐데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여기서도 종목군을 좀 압축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중에서도 면세 아니면 카지노 쪽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앞으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행방, 그리고 좀 봐야 할 섹터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강경과 완화 두 가지 정책을 좀 다 쓸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이 시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례적인 사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주요할 것 같아요. 시진핑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처음인 것 처음이에요. 같거든요. 네. 이렇게 격하게 이 시진핑 퇴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이제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냐라고 봤더니 이제 이 위구르 자치구인 우르무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상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데 격리 시설이 좀 문제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제 베이징, 상하이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이 이례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일어난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 온라인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연결 창구를 아무래도 좀 막는 그런 이제, 검열하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오기 전에도 봤는데 전철에서 이제 경찰, 공안들이 이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핸드폰을 보면서 불시 검문하면서 이상한 어플 깔려 있는 거 아닌지 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보고 왔거든요.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강경하게 정책적으로는 이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완화책도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워낙에 이제 이 봉쇄령이 3년째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이 봉쇄령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부분일까에 대한 좀 의구심은 가졌습니다. 예. 뭐 연우나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20%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굉장했죠, 네. 과연 이제 이러한 이
잠깐의 기대감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일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최악이었는데 말이죠. 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실적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탑픽 섹터는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카지노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카지노 이 이용자 수, 특히나 이제 이 VIP 고객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제 이 VIP 고객들,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 주셨던 파라다이스에 더불어서 저는 롯데 관광개발 정도까지 해서 이 중국 관련된 이 리오프닝 수혜주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해서 가장 또 뒷받침되고 있는 4분기 이제 실적이 또 확연하게 좀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지는 카지노 쪽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그 의견이 좀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카지노 쪽 우리가 실적이 좀 받쳐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한 가지 힌트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중국 봉쇄 이런 시위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대진표의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8강 1라운드에 묵직한 종목들입니다. LG전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LG전자와 한국가스공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선 정답은 LG전자고요. 오늘 원래 표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모르고 보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LG전자에서 준비한 거는 이제 VS 부분, 매출 추이 부분하고 영업이익 추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이제 LG전자를 말씀드릴 때 뭐 TV 가전은 LG다, 가전은 LG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는데 TV 가전으로 LG전자의 접근 포인트를 잡게 되면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를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는 역시나 애플가 내지는 전장으로 예. 포인트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애플카라는 키워드만 딱 떼서 일단 LG전자 골라주신 걸로 들어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뭐 그대로 같은 관점으로 그렇습니까? LG전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애플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김민주 전문가님 계속 이어서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애플카에 관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낮에 좀 식사하시고 보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 좀 돌아가게 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겠지만 그때 당시 현대모비스라든지 LG전자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현대 임직원이 2명 구속됐습니다.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달 뒤에. 네. 그동안 주가는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그때 뭐 LG 상한가가 뭐 이랬잖아요. LG도 그렇습니다. 단지 LG 쪽에서 구속된 분은 없어요. 현대차 쪽에서 이제 임직원이 2명이 구속됐었는데 결국은 허위 공시라는 거죠. 한 달 뒤에 재공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없었다.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엄청 갔어요. 비이성적인 모멘텀으로. 네. 또 한 번 이 비이성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뭐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흔하게 말씀드려서 개미는 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단지 우리 이통어떤 이제 시청자분들은 개미가 아니다. 나는 슈퍼개미나 이제는 현명한 개미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LG전자의 TV 가전 매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른 그 타 회사의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모두 다 비싸요. 네. 건조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전부 다 조금 더 가격이 우위입니다. 그런데 평이 또 그런데도 좋잖아요. 또 사고 싶어요. 네, 굉장히 뭐 오땡땡 이 맞아요. 제품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제가 LG전자에 주목하는 부분은 LG전자는 전장 부분 사업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달려왔었거든요. 예. 3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흑자를 기록했고 우선 종목을 접근하려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뭐 기댈 언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은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의 전장 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애플카의 모멘텀이 묻어간다면 저는 LG전자가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조금 더 추진력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LG전자를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카 모멘텀 요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네. 점 LG전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애플카 이 모멘텀 그리고 전장 부분 실적이 굉장한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애플카에 대해서는 사실 월요일에도 저희가 LG전자를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애플카는 25년, 6년 정도에 이제 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품 공급사를 내년에 골라야 되니까 LG가 일원화를 굉장히 좀 잘 해놨잖아요. 뭐 네.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해가지고 일원화를 굉장히 좀 잘 해놨으니까 LG가 가장 이 부품 공급사로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건데 네.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 뭐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당장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 워낙에 TV 가전 수요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프라이데이, 연말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이 좀 이제 다가오면서 이 쌓여있던 재고들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면서 실적을 좀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또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월요일 날에 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예. 메타버스 특허 관련해서는 LG전자가 맞아요. 1위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글로벌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글로벌 1위의 특허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몇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 외에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LG전자는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가스 요금이 올해 3번 올랐잖아요. 네. 이제 4월 정도에 한 60원대였는데 이제 10월 정도에 오면서 한 90원 정도 90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도 인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추워지니까 워낙에 이 올해 가장 또 공포감이 있었던 게 가스 대란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유럽이 과연 이 가스가 이제 없는 가스가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비축량들을 좀 잘 만들어내면서 겨울은 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또 이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나가면서 네. 이 부채 비중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데 저는 이 가스 관련된 부분,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도 오늘 뭐 GS나 대성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왔는데 완전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받쳐주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급등에도 금방 급락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죠. 금방 급락을 하고 있고 이미 가장 크게 탄력이 나왔었던 구간을 지나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큰 상승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네. 트레이딩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근데 보고 그런 있거든요. 것도 있잖아요. 이번 겨울이 진짜 정말 춥다. 한파가 제대로 네. 찾아올 수 있다. 미친 듯이 춥기는 합니다. 저도 어제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네. 이 한파에게 그러면서 자꾸 나오면 다시금 또 부각될 수는 있겠죠.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올해 가장 우려감이 컸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때문에 이미 그거만큼은 반영이네. 아니다. 얼마나 그만큼의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미 시장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뤄졌었기 때문에. 한파가 무슨 전쟁 터지듯이 터지는 게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겨울이 얼마나 또 길어질까. 예, 이제 완전히 조금 더워지는 시기가 많아지면서 예. 이제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좀 따뜻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갑자기 확 추워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뭐 추가적으로 더 추워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 탄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큰 상승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예.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LG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LG전자로 갔는데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 LG 기대감 대단한데요. 오늘 가스 관련주들 기세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거의 80% 가까이 득표했고요. 이렇게 4강까지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뭐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 전략은 37,000원 제시하고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한국가스공사를 바라봤을 때 실적 좋거든요. 근데 내년에 과연 성장주 형태를 띌 것이냐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같은 게 한국가스공사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국가스공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른 그 가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가격을 좀 보거나 크루드오일 가격을 좀 보더라도 계절적 요인으로 반등 요소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올해 많이 올라봤자 87불 정도. 예. 그리고 아마 시장이 경기 침체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아마 60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리바운드 과정 쪽에서 37,000원을 잡아왔는데 우리 김영희 전문가님도 37,000원 잡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를 굳이 노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조금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37,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매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작 이사계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간의 대결인가요? 이 승부의 세계는 역시 냉정합니다. 포스코 그룹을 떠받치는 두 종목, ICT와 스틸리온의 대결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민주노총 탈퇴 소식이 아주 좀 핫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이 그룹주들 일제히 좀 강하죠? 자, 그리고 ICT 이쪽은 전기차 충전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작 강한 이 포스코 ICT와 스틸리온,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는 포스코 ICT 가도록 하겠습니다. ICT요? 알겠습니다. 자, ICT로 가주신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포스코 ICT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일치가 됐습니다. 자, 포스코 ICT인데요.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포스코 ICT와 스틸리온 승부를 가르게 된 요인은 뭘까요? 일단 두 종목은 이번에 포스코 그룹이 이제 민주노총 탈퇴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룹주들은 뭐 누구나. 네, 그룹주 다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포스코 ICT와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탈퇴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제 포스코 ICT를 골랐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포스코 스틸리온은 아무래도 이 철강 쪽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철강 업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포스코 그룹을 굉장히 또 빈살만 왕세자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환경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또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로 새롭게 엮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저는 이 유통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주식입니다. 예.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중국 쪽 네. 뉴오프닝 나오게 되면 맞아요. 요것도 좀 수요가 활로가 좀 그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죠. 예.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규제한다, 규제를 좀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철강 업황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인 이유는 민주노총 탈퇴권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철강 업황이 회복되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까지는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그거 좀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실적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상태에서 그래도 굉장히 일어나도 잘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 중견기업, 대기업들 상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들 계속해서 좀 캐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포스코 ICT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오늘 이슈,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요거 있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실적이 받침이 되는 포스코 ICT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포스코 ICT에 골라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포스코 ICT를 골라온 이유는 우선 모멘텀이고요. 네. 포스코 ICT는 예전부터 전기차 인프라 충전을 할 때 SK 네트워크와 같이 쌍두마차로 뽑히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충전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전기차가 충전한 것도 무선 충전 시대로 갈 것이다. 네. 요즘 건설 현장을 가보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 주차장에 네. 자기 지정사석에 차를 딱 대면 충전이 완료되는 네, 맞아요. 이런 기술 좋네요. 굉장히 좋죠. 이제 그런 건설 현장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몇몇 종목들은 이 국제 과제로 선정된 것 중에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ICT와 더불어서 오늘 몇 종목들이 이제 이 전기차 인프라 충전으로 부각이 된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신사업 부분을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예전에 포스코 강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컬러 강판 쪽이 5군데 정도를 하고 있고 도금 강판이 한 3군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컬러 강판이 2군데, 도금 강판이 1군데. 그러니까 컬러 강판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컬러 강판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데가 동국제강이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 임직원들 소환이 곧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구속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윗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하. 이 철강 쪽에서 입찰 단합 문제가 물론 건자재 시장에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중국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오히려 철강이 안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죠? 늘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철강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가치주 형태지만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많았어요. 네. 건설 경기가 화랑을 띠고 이랬을 때. 근데 중국 시장이 내수 경기를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거지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철강이 어디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땐 조선 쪽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포스코 강판이 특히나 컬러 강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컬러 강판이 들어간 데는 자동차, TV, 가전, 냉장고 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포스코 강판은 오늘 아까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노총 탈퇴에 관한 단기 모멘텀으로 반등을 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포스코 ICT를 보기 전에 전기차 인프라는 곧 올 겁니다. 그렇죠. 와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뭐 뉴스에 한 번씩 뜰 정도였지만 이제 진짜로 다가오는 시기죠. 모든 그 전기차의 차주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 불편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부분에서 포스코 ICT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포스코 ICT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의 강점 요인과 포스코 스틸리온의 약점 요인들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지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3으로 나왔죠. 포스코 ICT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잡아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 공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아무래도 이 포스코 그룹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쏠렸어요, 네.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그러네요. 지켜보셔야 네. 한다라는 점,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는 하지 않고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참고하는 수준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파라다이스 먼저 보시죠. 이 카지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이쪽 기대감과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양의 시멘트주들도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또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 테고 바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제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요 얘기도 같이 맞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성신양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민준 전문가님, 파라다이스는 아까 두 분 전문가님 모두 다 좀 카지노 쪽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성신양회는 10월, 11월 굉장히 주가 핫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거 대진표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배성찬 PD가 짠 것 같은데 오늘 잘 짰어요. 예. 업황이 일단 다 갈리는 쪽으로 오늘 맞아요. 채팅창에도 지금 만나코피님이 알차다는 말씀을 알차다고. 네, 섹터가 갈리는 쪽으로 아마 오늘 뭐 16강은 쉬웠는데 네.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특히 여기서 의견이 엄청나게 갈릴 건데 저는 성신양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신양회를 김민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뭔가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네.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서 네. 파라다이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만하게 아까 파라다이스를 또 강조를 언급을 해주셨기 해주셨죠.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민주 전문가님, 성신양회를 가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됩니다. 어제 PD가 여기 딱 숨어 있더라고요. 너무 도망갈 수 없게끔. 네. 아까 중국 관련제 중에서 리오프닝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은 예. 다들 시청자분들 니즈가 들으실 겁니다. 뭐 화장품 쪽 하신 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면색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게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섹터가 좀 카지노가 낫다는 쪽이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상형 월드컵에서 제가 좀 핵심 정보를 오늘 하나 드린다면, 예. 네. 오늘 준비를 좀 하고 왔는데, 성신양회를 택한 이유는 네옴시티 관련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네네.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신양의 가장 좋은 점은 10월부터 미뤄졌던 시멘트 가격 인상입니다. 아마 지금 경제방송에서 다 제가 체크를 하고 왔는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시멘트 가격 인상이 10월 달부터 있었는데 미뤄졌어요. 네네. 11월 달에도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미뤘습니다. 이거 인상 얘기 나면 바로 원래 시멘트주도 네. 솟구치잖아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제 방송에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다른 데서 베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성신양회 말고도 뭐 고려 시멘트나 다른 시멘트주들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 가격의 인상의 날짜가 언제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요? 제가 날짜까지. 봤을 때는 이제 1월 중에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멘트 업계 이제 1위는 쌍용 CNA입니다. 예, 예. 쌍용 CNA가 시멘트 업계에서 이제 1위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되면 줄줄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섹터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였고. 네. 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를 올라갑니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진 공식 같은 거죠. 스킨 마지가 이제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옴시티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묶여 있는 데다가 네. 성신양에는 실적도 좋아요. 가치주를 살려면 이런 거죠. 다른 종목들은 밸류가 다 10배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한일현대 시멘트라든지 11배, 10배 이 정도 수준인데 성신양에는 PBR이 0.6, 그 다음에 PR이 9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영업이익률 올해보다 올라가는 쪽이고 예. 조단위 매출이에요. 물론 이제 배당 메리트는 한일현대 시멘트가 좀 낮습니다. 네네. 메리트가 낮는데 퍼포먼스나 움직임,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 한일현대 시멘트는 모멘텀이었거든요. 네옴시티 네. 관련해서. 그리고 시멘트 가격까지 인상을 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보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성신양회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성신양회를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라는 필살기에 네. 시멘트 가격 인상이라는 기본기의 강화. 야, 이거 강력한데요. 그러네요. 성신양회 김민주 전문가의 설명 들어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반격을 또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어요. 네네.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차츰 이제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넓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카지노 쪽이 수급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뭐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4분기에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왜냐하면 11월, 12월로 넘어오면서 VIP 고객들이 또 한 번에 노선이 좀 확보가 되면서 확실하게 좀 이 실적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쌓여져 있거든요. 예. 때문에 3분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 회복하는 흐름들 분명하게 나와줬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뭐 호텔, 리조트, 카지노 다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4분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좀 어느 정도 메리트를 좀 느꼈고 지금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셨던 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멘트 기업 중에서는 또 최초로 이 네옴시티 유일하게, 관련된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주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성신양해가 보통 이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4분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러한 네.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이 원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 시멘트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월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이 의문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파라다이스가 지금 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조금 더. 상승은 조금 더 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관점이 어떤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띄워주시죠. 궁금한데요. 와, 네. 와, 저는 파라다이스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성신양해가 이렇게 또 우위를 가져가네요. 자, 54% 득표하면서 성신양해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의 이 최초공개 발언이 많이들 시청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간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안정적인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18,200원 구간 다음 매물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17,400원 구간인데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18,2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건설 기계대 2차 전지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이번에는 두산바켓과 이수학이죠. 그런데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두산바켓 블록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두산 에러빌리티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이수학의 경우에는 또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들 싫어하는 이야기죠. 분할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두산바켓과 이수학 오늘 둘 다 급락하는 가운데서 어떤 종목으로 손을 뻗어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이 선택들 좀 만만치 않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쁜 걸 2개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네. 야, 이게 더 이것도 어려워요. 재밌는 경험이네요. 이제 시청자분들 어느 게 더 나쁠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정말 탄탄합니다. 예. 두 회사 다. 두산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 두산바켓이 거의 원픽이고요. 예. 거의 이제 소형 지게차 쪽에서는 원티어입니다, 원티어. 상당히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았고. 그럼 선택은 두산바켓? 두산바켓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바켓 김민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수학. 그래요? 조금씩 의견이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님, 두산바켓으로 골라주신 이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수화학이 더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유이고요. 네. 이수화학이 가는 이유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은 둘째 치고 네. 네. 이제 석유화학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공부도 깊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프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두산 바켓을 좀 바라보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우선 지게차 부분에 관해서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왜 받아갔을까? 블록딜로 정말 돈이 되지 않거나 주가가 상승 여력이 없다면 받아갔을까?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단지 안 좋은 안타까운 점은 블록딜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할인된 가격에 7%에서 약 11%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갔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괜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단지 이수화학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가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을 바라볼 때 해당 포커싱이 무엇인가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모멘텀을 보고 샀느냐, 수급을 보고 샀느냐, 무엇을 보고 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급을 보고 샀는데 수급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수화학의 주가가 올랐다는 점은 전고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화물계. 네.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지금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띄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수화학의 껍질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부분을 당연히 주주 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먼 미래를 내다보고 2025년 전고체 시장이 개화를 하면 접근 포인트를 또 2년, 3년 정도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네. 이 부분을 이수화학에서 떼어내겠다고 하니 당연히 좋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수화학이 이 전고체의 메리트를 갖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둘 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안 좋지만 조금 더 나은 쪽은 두산바캡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수화학 가주셨거든요. 네. 저는 살짝 관점을 다르게 한 게 네. 일단은 이 완전히 분리를 하는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8대2 정도의 수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 주주들은 이제 8대2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가져가니까. 나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롭게 이 신설되는 이 리튬 쪽에 이제 자회사죠. 새롭게 자회사가 내년 한 중순 쪽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때까지의 이 전고체 배터리, 이 황화 리튬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이수화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역시나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 특히나 리튬에 대한 주목도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하죠. 계속 가요. 네. 계속 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나 싶을 포스코 정도로. 엠텍도 어제 끝나나 싶었더니 오늘 더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리튬에 대해서 특히나 모멘텀이 굉장히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좀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는 이 바닥이 약간은 더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때 실적이 워낙에 또 훌륭한 종목이고 두산바켓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엮일만한 그렇죠. 이슈가 또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잡으면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은 열려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닥을 잡는 구간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 워낙에 이 리튬에 대한 부분들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내년 한 중순까지는 이수화학이 이러한 모멘텀을 분명히 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워낙에 이 황화 리튬이 이 기술력이 좀 뛰어나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예정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화학이 또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수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누가 나쁠까의 대결인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선택의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학으로 네. 많이 좀 쏠려 있네요. 자, 이수학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바로 이 이수학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바켓에 관한 가격 전략은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들이 500만 주가 됐기 때문에 주가 조정폭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항상 이래 왔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김영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분위기를 얼마나 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네 군데에서 이걸 샀는데 500만 주를 네. 이 증권사에서 왜 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예. 당장. 그래서 물론 그들에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단기 리바운드 정도는 그래도 쓰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3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두산바켓에 관한 가격 전략 38,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전장사업 관련 이슈와 또 전기차 충전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강의 1라운드로 가보시죠. 애플카 모멘텀 이 기대감이 솟구치면서 주가도 끌어올리는 LG전자고요. 그리고 이에 맞붙는 종목이 포스코그룹의 민주노총 탈퇴 소식이 있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 기대감도 있는 포스코 ICT입니다. 자, LG전자 대 포스코 ICT 지금 바로 대결로 들어가 보죠.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리 신석 네. 앵커님 어느 종목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LG전자로 가고 싶어요. LG전자. 네. 저도요. 네. LG전자. LG전자로 가고 자, 싶어요. 애플카 기대되거든요. 어디로 가실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의 투자 관점이냐, 단기 반등세의 전기차 인프라 충전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 싸움이거든요. 네네. 분명히 두 회사 다 포스코 ICT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분명히 전기차 인프라도 올 거고. 애플카 포기하자니 LG전자가 너무 전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20만 원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LG전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LG전자의 네임들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상승폭은 길게 보지 않고 LG전자는 투자 관점이 아니고서는 큰 수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LG전자의 네임들을 인정해서 LG전자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김민준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여기서 포스코 ICT 골라주시면 약간 3대1 대결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 ICT를 고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 전문가님 바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LG전자를 포스코 ICT보다 더 좋게 보신 이유는요? 일단은 다들 또 원하는 그림이 계실 텐데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없었던 이유. 아쉽네요. 네, 역시나 LG전자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많다라는 너무 부분이 좋다.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가전 수요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이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어느 정도 좀 재고를 처리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장 사업 부분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흑자폭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쪽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12월 항상 달에는 말씀해 주시죠. 이 메타버스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면서 특허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LG전자 같은 경우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좀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때문에 LG전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ICT도 물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오늘 당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포스코 그룹의 민주노총 탈퇴권 그렇죠. 너무 이 이슈화됐다는 부분에 거예요.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당장의 메리트 자체는 LG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윤 전문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요거 투자 관점으로 보기 좀 어려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궁금해요. 네. 제가 그 설명 드리고 싶지 않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예.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공략을 하실 때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선은 2차 전지의 짤막하게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시세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후발주자 중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재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또 섹터를 구분하자면 후발주자 중에서 아직 반등이 안 나왔던 부분은 네. 인프라 부분입니다. 인프라 쪽. 근데 인프라 쪽에서 네임드가 있는 쪽으로 꼽히려면 이제 포스코 ICT나 SK 네트워크스인데 예. 좀 무거운 측면이 약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이제 무선 충전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네.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당장의 전기차 인프라의 모멘텀을 타기란 좀 어렵다 예. 보여지고요. 네. 내년 한 차례 소재 파트들이 좀 더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배터리 3사 셀 업체들 실적을 확인할 겁니다. 네. 2023년 후반기에. 그리고 인프라가 아마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포스코 ICT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힌트와 함께 와, 숙제까지. 네, 팁도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바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도 LG전자로 많이 가셨네요. LG전자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에 관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도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갖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다른 종목 쪽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관한 가격 전략은 없습니다.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시멘트 가격 인사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호재도 묻어있네요. 성신 양회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인적 분할 소식에 악재가 좀 나타나면서 급락 중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많이 움직였던 이수화학입니다. 성신양에 대해 이수화학 지금부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주실까요? 이러면 성신양해로 가야겠죠. 성신양해. 성신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 성신양회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선택도 역시 성신양회일까요? 네, 저는 성신양의 오늘 원픽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 간단히만 좀 들어볼게요. 네. 김혁일 전문가님 성신양회를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역시나 뭐 네옴시티의 파급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꿈틀꿈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성신양해가 4분기에 가장 이 실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년 중에 약 실적의 80% 정도는 이제 4분기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4분기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봤을 때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충분히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실망감이 지금 작용이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역시나 이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성신양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윤주 전무관님, 이수와 분할 소식 있는 종목이랑 붙이기에는 성신양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네.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핵심 부분을 떼어낸다는 게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원료를 지금 이수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8대 2가 되든 떼어냈든 간에 내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뭐가 너무- 됐든 간에 네. 거기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수학보다는. 정말로 알짜배기는 이제 그쪽에 그것 남겨놓은 때문에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 실망감이라는 게 주식은 정말 무서운 게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질 때 어떤 급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시장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못 움직일 때 이제 상당히 뭐 심적 안정감은 있는데 지금 모멘텀이 묻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 부분 쪽에서 성신양해가 지금 이수학보다는 훨씬 앞서 나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성신양해 역시 오늘 생각보다 이수가 많이 선전했네요. 나왔네요. 자, 성신양해 62% 가져가면서 바로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수학 생각보다 좀 선전한 모습입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중요한 구간이 다음 매물 구간이죠. 25,000원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 구간 1차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만약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까지 봐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부터 결승전을 열어보겠습니다. 애플카 모멘텀으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LG전자고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와 함께하는 성신양해, 게다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LG전자 대 성신양해 결승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이 선택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LG전자로 많이 기울려 있는 상태일 네. 겁니다. 예. 애플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성신양해가 이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예. 성신양해가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퍼포먼스도 좋지만 예. 내년에도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네. 시멘트의 업황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네. 단기 반등세를 쓸 때 LG전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0만 원 중초반이에요. 네. 많이 가면 11만 원입니다. 절대 그 단기 저항선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근데 성신양의 시멘트 가격의 인상과 네옴시티는 요거 쉽게 세다. 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네옴시티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죠.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언제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되고 나면 늦습니다. 네, 그렇죠. 12월에 지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급작스럽게 인상을 많이 할 거예요. 공휴일이라든지 12월 말경이라든지 1월 초순경에 인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도도 나올 테고 막. 보도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있고 나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서 오늘 시멘트 부분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예.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정부의 뉘앙스를 봤을 때 절대 양보가 없어요. 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건자재 파트 안에서 시멘트, 특히나 이제 네옴시티가 모멘텀이 묻어 있고 단기 방선에 쓴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저항선이 12,000원에 걸려 있거든요. 예. 네. 여기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분들은 제 얼굴을 예. 보시면서 결정하신다면 네. 네. 단기 모멘텀으로 한 달짜리를 가져가실지 2년짜리로 LG전자를 가져가실지는 선택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성신양회의 연말에 그려지는 그림들 네. 정말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이게 또 주가가 부각되고 나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김민준 전문가의 선택, 성신양회 설명 다 들어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합니다. 저는 LG전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성신양회를 네. 어떻게 이길 만한 모멘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전장 사업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해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LG 그룹사들의 어떤 일원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으면서 괜히 또 애플카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가장 유력하다.
그만 유력하다라는 말은 또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또 반증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계속 이 메타버스에 너무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저는 메타버스 종목들을 좀 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큰 구간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10만 원 중반대 혹은 11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이 LG전자를 그냥 단순히 LG전자 쪽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메타버스 관련된 특허권도 분명히 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좀 더 시선을 좀 넓게 해서 같이 메타버스 종목도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텐데, 요 승부의 포인트는요, LG전자로 아마 쏠렸을 텐데, 이 김민주 전문가가 얼마큼 성시장으로 끌어왔을까, 이거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과연 자, 네. 승부는, LG전자가 세긴 세네요. 68%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LG전자로 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주는 LG전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신야구를 누르고 LG전자가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오늘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선신양에. 성신약의 목표가를 제시하기 전에 성신약의 목표가가 도달하면 네.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공약이에요. 네. 저는 성신약의 목표가 1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좀 짧게 잡아주시죠. 아닙니다. 15,000원이 짧게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신양에 현재 11,300원 구간인데 15,000원으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요거 먼저 들어봤으면 한 네. 50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LG전자에 관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마디가 안내드리도록 하면서 네.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들이 있죠. 같이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LG전자에 관한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11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은 이렇게 LG전자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을 매주 했었는데 예. 이제 저녁 시간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식사하시고 예. 2020년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좋네요. 저는 그냥 소통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재밌겠네요. 하겠습니다. 이름이 잘못 나왔네요. 네,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김영일 전문가 아니고요.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로 공개가 됩니다. 2022년 마무리 전략이라고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서 연말 포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마무리 다시 전략 띄워주셨네요. 꼭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